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홈페이지로 들어오세요. 김영재 소장이 매일매일 실시간으로 추천 종목과 시황 분석을 진행하며 장 마감 후 결산 내역도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습니다. 주식이 어렵고 종목 찾기가 힘든 분들을 위해 무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AP투자연구소의 윤사무의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제넥신, 코드 번호는 095700입니다. 현재 시각 7월 9일 금요일 4시 55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주가 또 마무리가 되었죠. 네. 일단 주봉 마무리는 참 별로, 주봉 마무리 너무 아쉽습니다. 네. 주봉에 있어서 핵심 가격대라고 하면은 이런 가격대가 되겠죠. 네, 93,000원대, 93,000원대가 될 텐데, 꼬리가 달렸죠. 그러니까 오늘 지수가 좀 많이 밀리긴 했어요. 밀렸는데, 근데 약간 그런 거, 저는, 그러니까 오늘 뭐 진단키트나 아니면은 뭐였죠? 재택근무, 음압병동, 이런 애들이 조금 강했죠. 근데 이게 보통 이제 코로나가 테마가 한번 돌 때 이제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치료제들도 갑자기 쭉 쏘고 그 다음에 뭐 백신도 쏘고 뭐 중간중간에는 뭐 손소독제 뭐 이런 애들도 쏘겠죠. 손소독제도 쏘고 뭐 이렇게 순환매가 도는데 일단 오늘은 이렇게 이런 애들이 좀 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뭐 확진자 수는 최대를 달성했다라고 하죠. 1300명, 1300 얼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주가가 좀 조용한 흐름이고요. 일단 추세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추세는 하락 추세라고 판단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어요. 네. 일단 트렌드 일봉상의 흐름 같은 경우에는 이게 60일, 120일 선이 상당히 저항으로서 작용을 많이 했다. 아직까지는 얘가 추세가 돌아섰다라는 기준이 전혀 없습니다. 네. 기준이 전혀 없어요. 아쉬워요. 일단 그리고 전일에 이제 근데 다만 제가 이제 생각을 하는 거는 제넥신이란 기업은 우리한테 분명히 일을 잘 하고 있다, 증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어려운 점도 분명히 많겠지만 그런 흐름에 있어서 임상, 2상, 3상 이런 거와 관련해서는 상당히 증명을 해주고 있다는 점은 높이 살만하다라는 관점이죠. 그리고 추후에 더더욱 커질 회사라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네. 자, 그리고 어제 방송 안에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삼상 정부 지원은 언제쯤 가능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그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거는 약간 뉘앙스를 보게 되면은 그 비교 임상하는 기업들을 먼저 좀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것 같아요. 비교 임상 같은 경우에 SK 바이오사이언스, 그 다음에 셀리드, 이런 기업들이죠. 예. 근데 지금 제넥시는 그 비교 임상이 아니라 글로벌 그냥 삼상이죠. 그냥 다른 나라들이 하는 모더나 화이자가 했던 거, 모더나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가 했던 삼상. 근데 이 삼상 자체가 모더나 쪽이 예전에 모더나 쪽이 뭐 이제 삼상을 하는데 8천억이 들었다라고 합니다. 8천억. 그러니까 뭐 2상, 1상, 2상, 3상까지 다 했다라고 하면은 1조가 넘어갔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진짜 천문학적인 돈이 필요해요. 근데 제넥신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주식으로 가지고 있는 게 뭐 한 9천억 정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가능은 한데 임상이 진짜 확실하다라고 하면은 가능은 합니다. 진짜 제가 볼 때는 임상 3상 가능해요. 예, 3만 명을 대상으로 하는. 근데 안 됐을 경우에는 정말 휘청일 수 있다. 진짜 안 됐을 때는 정말 회사 자체가 아마 여러분들이 더 힘드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회사는 뭐 예, 여러분들이 상당히 힘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 입장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제가 느껴지는 부분은 그러니까 조심스럽게 조금 리스크 얘네들도 그러니까 그 제넥신 입장에서도 리스크 조절을 하면서 뭔가 좀 될 것 같다 하면은 거기서 좀 한 단계 더 높여가지고 뭔가 좀 일을 진행하고 있고 거기서도 괜찮다라고 하면은 또 한 단계 좀 더 높여서 진행하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임상이라는 것 자체가 너희들 왜 이렇게 올려놓고서는 이거는 근데 그냥 기대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장 참여자들이 이제 기대감으로 이제 주가를 올리던 시기였고 그거를 이제 실제 일을 하는 시기는 지금 시기죠. 지금 시기인데 그러니까 이때는 그냥
진짜 코로나라는 게 특수한 경우라는 게 느껴졌던 게 보통 임상 일상 진입을 한다? 그럼 별로 안 움직여요. 다른 거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자면은 뭐 암, 어떤 뭐 췌장암, 뭐 아니면은 뭐 간암, 뭐 임상 일상 진입한다. IND 뭐 이렇게 한다. 그리고 이상 진입한다. 그러면 잘 안 움직입니다. 보통. 근데 코로나는 달랐어요. 왜냐면은 너무 필요하니까. 예, 빠르게 필요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주가가 이제 다들 뭐 얘뿐만이겠습니까? 치료제 관련주들 부강약품 기억하시겠죠? 예, 임상 일상 진입한다라고 했을 때 뭐 이렇게 갔잖아요. 그리고 여기선가 뭔가 임상 이상 뭐 얘기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요. 뭐 얘뿐만도 아니고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엔지켄 조금 멈추네요. 지금 컴퓨터가 이상해요. 네, 컴퓨터가 좀 이상해가지고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코로나란 특수한 상황에서 참 많이 올라갔었는데 지금은 어떻게 보면 그때 코로나를 버프를 받기 전으로 이제 딱히 주가가 거의 도달을 하려고 할랑 말랑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근데 제가 확실하게 기억하는 거는 코로나라는 그 이런 이슈를 받는 게 이 시점부터였어요. 이 시점부터. 그러니까 이 지점까지 오게 되면은 실제 코로나 백신이란 기대감이 있을랑 말랑 할 때까지 오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완전 깔끔해지는 구간이죠. 그러니까 제 기준에서는요. 네. 만약에 조금이라도 있다라고 하면 여기서 올라가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래서 추세라는 게 사실 지금 아직까지는 돌아섰다라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제가 예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최소한의 이 라인을 돌파하면은 얘는 추세가 그래도 돌아설 가능성이 충분히 있어 보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가격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네. 근데 실제 이런 거는 예전에도 그랬어요. 예전에도 그러니까 이거를 보게 되면은 제넥시는 추세가 약간 예전에도 이랬었잖아요. 이런 하락 추세. 얘가 진짜 추세가 벗어났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여기였어요. 저는 그때 당시에도. 추세가 이제 하락 추세? 뭐, 이거를 이제 하락 추세라고 하죠. 고점과 저점, 고가, 저가, 저가, 고가, 저가, 저가를 낮추다가 다시 한 번 더 저가를 낮췄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도 실제는 더 떨어진다라고 얘기하는 게 맞아요. 근데 얘가 여기를 다시 한 번 더 직전 고가가 여기죠. 그러면은 고가를 돌파하고 나서 조정을 받았을 때 이런 트렌드적인 부분에 있어서 변화를 받았다. 그때부터는 이제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구간이었죠. 네. 그러니까 실제 여기서 만약에 얘가 이 녀석이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서 이런 식으로 돌파가 나온다? 아니면은 여기서 바로 즉각적으로 쏴가지고 이렇게 돌파 나온다? 그러니까 이런 데가 기준점이 된다라는 거죠. 제 기준에서는요. 이게 이제 추세죠. 네, 추세. 네. 그러니까 추세고 실제 그 정부에서 이제 임상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원을 해줄지는 아직까지는 뭐 팩트로 나온 부분도 아니고 만약에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은 뭔가 있으니까 해주겠죠. 예. 정부에서도 아무한테나 임상을 그 지원을 해주지 않는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있는 기업들한테만 해준다라고 얘기가 나왔었으니까 예전에. 그래서 예. 얘네들이 전환사채도 발행을 하려고 했는데 이게 주주 반발이 심하니까. 근데 참 어려운 게 어쨌든 이것도 어떻게 보면은 결국에는 임상 비용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돈이 나가니까 이게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전환사채를 하는 것도. 근데 이게 막연하게 임상 결과를 빨리 내놔라. 이거는 좀 우스운 것 같고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전환사채 이런 거 조달하지 마라, 이런 거 하지 마라라고 입장을 밝힌다라고 하면은 좀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기다릴 줄도 아는 자세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렇다라고 제넥신이 일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요. 분명히 일을 또 잘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좀 천천히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근데 내가 급등주를 좀 빠르게 수익 내려고 들어왔다가, 그렇다라고 하면은
좀 어렵죠, 많이. 좀 빨리 나는 수익을 내고 싶어서 나왔고, 아, 조정도 많이 받은 것 같아서 했는데, 이게 진짜, 근데 뭐, 아니, 그, 해외 선물도 그렇고, 주식도 그렇고, 뭐, 코인도 그래요. 똑같은 거는 공통점은 전 추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추세가 돌아나간다라는 거를 이제 확신이 생기기 위해서는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해요. 시간이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 추세를 바꾸는 것도 결국에는 한 끗 차이긴 한데, 뭐 예를 들자면 진원생명과학을 보게 되면은, 사실 얘는, 그러니까 차트 분석을 하게 되면은, 최소한의 약간 이런 트렌드를 좀 볼 수가 있거든요. 이 정도의 트렌드 정도는 충분히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얘가 진짜로 추세가 돌아나갔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이제 상승 초입 부분이 되는 거예요. 이 정도가요. 예, 이 정도가 초입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고가를 높였다. 그러면 여기가 직전 고가인데 높였다. 그러면 직전 저가는 여기에요. 그럼 이 직전 저가를 이탈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올라갈 가능성이 높겠구나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여기까지와 여기까지 이격도라는 건 상당히 많이 벌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이제 종목을 만약에 내가 매매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최소한의 그 거래 기한을 이런 데서 이렇게 트렌드를 돌파하는 시점이나 아니면은 뭐 네, 이런 트렌드를 좀 돌파하는 시점에서 찾아볼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그래서 이런 자리들이나 제가 이런 자리에서 공략을 했었거든요.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그러니까 그때가 가장 빨리 수익 볼 수 있고요. 추세가 전환이 되면 좋은 점은 수익 보는 게 좀 빨리 볼 수 있다. 수익 보는 수 있는 확률이 물론 100% 올라간다 이런 건 아니지만 올라간다라고 하면은 수익 볼 확률이랑 그 기간 자체가 얼마 걸리지 않는다. 이게 장점이죠. 예. 그리고 눌림목이라는 것도 잘 먹힌다. 그러니까 이게 눌림목이랑 추세 하락이랑은 한 끗에서 달리는데 기본적으로 60일선에서 이렇게 하락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추세 하락이에요. 추세 하락입니다. 그러니까 얘가 올라갔고 눌림목이다. 그거는 어디까지 먹히냐면은 일봉상에서 기준을 잡게 되면은 이게 눌림목이에요. 21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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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선. 네. 여기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죠. 근데 이때는 매수를 보면 안 되는 게 얘가 차트에 있어서는 이런 식으로 고가가 한번 찍혔기 때문에 기준이 한 번은 있죠. 여기 찍을 자리는 찍었기 때문에 그래서 조금 그때부터는 좀 많이 하락세로 돌아나가지 않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은 조금 주봉 흐름은 조금 약간 살짝 아쉽게 마감이 되었고요. 일봉. 네. 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아쉽다라고 하는 게 트렌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뭐 선을 그리면서 매매를 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게 뭐 사람들마다 기준이 다른데 일단 아직까지는 얘가 지켜주려고 했던데 그러니까 만약에 얘가 좀 올라갈 거라고 하면은 월요일날 이런 식으로 좀 뽑아줘야 되겠죠. 다시 회복을 해줘야 되겠죠. 이런 자리를 계단식 상승이라고 하면요. 이런 식으로 계단식 상승이라고 하면은 실제 다시 회복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또 여기서 또 박스를 좀 만들면서 다시 다져 나가야 되겠죠. 근데 그러지 못한다. 그러지 못한다는 거는 실제 오늘 차트를 보게 되면은 어쨌든 트렌드는 다시 하나 만들어져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나 또 만들어지죠. 그러면은 이거를 또 이제 추세를 이런 식으로 작동하는 사람들이 생기겠죠. 이런 식으로라도 최대한. 그러면 또 이탈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약 갈 거라면 이런 식으로 딱 뽑아주고 장대 양봉을 그 다음에 눌림 시에 여기서 쭉 지지 받으면 이런 식으로 갈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매수세가 유입이 안 되는 게 여기서는 좀 매수세가 여기는 좀 세력들이나 주체들이 좀 일부러라도 좀 세워줘야 되는 게 장대 양봉을 투심을 자극시키기 위해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트가 또 무너졌잖아 지금. 차트가 계속해서 무너졌다가 또 살려줬다가 무너졌다가 살려줬다가 좀 어려워요. 진짜 추세가 없는 구간에서 매매를 하게 되면요.
그냥 차트 관점에선 그렇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근데 이제 얘네 그 제넥신이 하고 있는 일은 좀 더 계속해서 추적을 하면서 지켜보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언제 어떻게든 또 이제 순환매가 돌아서 올라가도 이상하지는 않거든요, 사실. 근데 또 부담이 되는 건 이제 매물대죠. 이런 매물대들이 하나하나가 다 매물대들이 많다라는 게 지금 이거 다 매물대니까 여기서 개인 투자자 제가 봤는데 생각을 해봤는데 물론 이런 자리들은 이게 그 주체들이 많이 매집했을 자리는 맞아요. 이런 자리들. 근데 문제는 개인 투자자들도 이런 데서 많이 샀다라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주체들도 많이 매집을 했겠지만 이런 자리에서는 안 움직일 때 좀 많이 사뒀다가 아니면 이런 데서도 많이 사뒀다가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도 은근히 많이 사뒀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 샀던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팔았을 확률도 있지만 안 팔고 있다라고 하면은 더 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않을까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런데 아마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더 싸다라고 생각을 해서 내가 한 1, 2년은 지켜보겠다 이 생각으로 더 살려고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단기적으로는 볼 때는 그건 이제 투자자들의 관점이고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이런 트렌드나 아니면은 뭔가 좀 기준점이 생겨야 되겠죠. 자, 그리고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들어오시면은 뭐 테마주 검색기도 있고요. 안드로이드 버전, 아이폰, 윈도우 PC 버전 다양하게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파팀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 두세 종목씩 이렇게 추천이 나갑니다. 저희 팀에서. 뭐 매매 결산도 보시면은 좋고요. 그래서 꾸준한 누적 수익을 뭐 원하시는 분들은 뭐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시시한 3당 클릭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